안녕하십니까. ES길 비뇨기과 원장 최민호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들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샘 비대증은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소견은 똑같습니다. 대신 옛날에는 전립선이라고 해서 선이라는 개념을 썼다가 요즘은 전립선이 하는 일이 이러한 분비물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립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립샘 비대증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는 건 전립선이라고 하는 건 여자분들은 없습니다. 남성분들만 이 소변이 모아지는 방광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요도의 사이에 있는 이렇게 호두알 만하게 있는 기관은 전립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중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이러한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비대증의 차이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립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 모든 나이가 드는 남자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이러한 커진 전립선이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소변이 잘 못 본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넘으신 남성분들은 대부분 전립선 비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비대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전립선 또는 전립샘 비대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전립선의 기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은 전립샘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정액의 구성 성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혹 면역계, 즉 이 요도 쪽으로 오는 염증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립선이 커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을 보시는 게 불편한, 즉 배뇨 증상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소변을 참는 게 불편하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즉 커진 전립선이 방광 쪽을 튀어나오거나 소변 내려가는 길을 막게 되면서 나오는 일련의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검사 방법 및 치료에 대한 내용도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증상에 대한 내용을 표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뇨기과에서 왔을 때 원장님이 작성을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내용은 이렇게 7가지입니다. 즉 남아있는 느낌, 자주 마려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후중감으로 배에 힘을 주는 거, 소변을 참기 어려운 거, 약하게 나오는 거,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보는 최근의 기간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표현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7점까지는 경증, 8점부터는 중증, 그 다음에는 중증증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증상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바꾸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표현하는 삶의 질, 즉 얼마나 불편한지를 나타내는 이런 국제 전립선 증상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즉 전립샘 비대증에 검사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든지 당뇨 아니면 따로 먹는 약 등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체 검사라고 해서 커진 전립선을 검사하는 방법이 전립선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육안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 학문적으로 확인하는 경직장 수지 검사로 전립선 크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혈뇨로 염증 또는 이런 소변 검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혈액에서 전립선이 안 좋아졌을 때 올라가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전립선 특이항원과 이 전립선이 소변 나가는 길을 과도하게 막게 되면 위에 쪽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이상한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능 검사를 혈액 검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이 나가는 걸 누르게 되면 당연히 소변 보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 소변 보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요속 검사 등이 있으며 전립선 크기를 알아보는 초음파 검사 또는 이 방광 쪽이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보는 방광경 및 요역동화 검사 등 경우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뇨 불편감이 있는, 즉 나이가 드신 남성분들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그 검사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또는
뭐 직장 수지 검사든 전립선 초음파 그리고 배뇨 양상을 보는 검사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립선을 검사한 제 대표적인 초음파 소견을 한번 제가 봤는데 전립선 크기는 한 40g 정도 나오세요. 전립선이 40g 정도 나오는데 전립선 크기를 보면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전립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은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요 양상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이렇게 방광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이 방광 쪽으로 튀어나올 때는 아무래도 배뇨할 때 전립선이 눌리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은 크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은 일단 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또는 전립선이 크기가 너무 클 경우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든지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수술 치료를 크게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해서 전립선을 깎아내는 수술도 있지만 요즘은 최소 침습적 치료법이라고 해서 요도나 회음부 쪽으로 해서 이런 전립선의 자극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 이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립선의 조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소변 나가는 길에 전립선말을 특징적으로 넓혀줘서 배뇨 양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가 뭐 매우 큰 경우에는 이러한 유로리프트 수술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소변을 보는 느낌이 아닌, 즉 소변을 참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치료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 전립샘 비대증의 경우 나이에 따라 커지는 전립샘이 증상을 나타내는 걸 전립샘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샘의 경우 적합한 검사로 전립선 크기 등을 측정한 다음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수술치료 또는 최소 침습적인 치료 등으로 이러한 배뇨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뇨 불편감이 있는 중년의 남성들은 이러한 전립선 검사를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